안녕하세요. 저 오픈소스 컨설팅의 최지웅이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그 낚시질에 걸리신 것 같아요. 보통 기레기들이 기사 쓰게 됐을 때 제목을 그냥 그럴싸하게 해서 많이 끌어들이는데 지금 4시간 안에 끝내는 AWS 클라우드 전환 운영 환경 구성이라고 이름은 거창하게 돼 있는데 실제 지금 10시 10분부터 진행되는 트랙 1부터 뭐 5까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스폰서 세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아마 회사 제품 관련된 부분들 설명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품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 기능에 관련된 부분들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개발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그 클라우드 AWS 전환하게 됐었을 때 아마존 이미지를 만들고 코어 프로세스를 어떻게 저희가 솔루션상에서 구현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시간 안에 끝내는 AWS 클라우드 전환이라고 했는데 저희 부스가 지금 엑스포 행사장에 들어가 있는데 뭐 이따가 11시 10분 하고 그다음에 오후 2시에 이따가 설명드릴 요 핵심 프로세스 내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실제 데모를 하거든요. 그리고 선물도 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이 지금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이따가 요 세션 끝나고 가서 들어보시면 아마 선물도 받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오후 4시에는 아마 럭키드로 행사로 저희가 그 이어팟 그리고 세션 데모 이벤트 들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무선 충전기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션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4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AWS 클라우드 전환에 대한 부분을 코어로 설명드리자면 300기가짜리 디스크를 가진 리눅스, 뭐 우분투가 됐건 아니면은 뭐 레드햇 리눅스가 됐건 이런 환경들 한 디스크가 한 100메가bps 정도의 VPN 또는 전용망을 가진 데이터 센터와 AWS 클라우드 쪽에 연계에 있어서 AWS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게 됐었을 때 걸리는 시간이 약 한 4시간 정도로 보시는 게 지금 그래서 4시간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저는 열심히 그 밑에 그림 보시겠지만 열심히 오토바이 타고 달리는 거를 좋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만드는 회사를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 솔루션들이 약간 좀 미들웨어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제 의지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웹로직이라는 걸 이제 전에 했었고 그다음에 리눅스 만드는 회사에 한 또 5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이제 오픈소스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붐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아예 그때 회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저희 같이 하시는 대표님하고 같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를 회사 이름도 짓고 한 적이 전에 오픈소스 컨설팅. 근데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느냐 맨날 다들 궁금해하세요. 오픈소스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버는지. 근데 오픈소스 비즈니스에 서브스크립션 모델이라는 게 있거든요. 연간으로 저희가 서비스료를 받고 이따가 그림에 나오겠지만 CNCF라고 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의 오픈소스 레이어들이 있어요. 뭐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부터 시작해서 이제 상위단에 뭐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까지 나눠지는 그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오픈소스에 대한 부분들을 패키징 해가지고요. 그것들을 고객사에 서비스로 제공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톰캣을 쓰건 아니면은 뭐 지금 저희가 하는 것 중에 이제 스카우터라는 것들도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솔루션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만 그냥 결국에 다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물장사 하는 줄 아시더라고요. 대동강 물 퍼다가 그 고객들한테 팔게 되는데 사실 저희는 그 사이에서 정수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고 딜리버리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그것들을 패키징을 해서 고객사의 서비스로 납품을 하고 그거에 대한 원천은 오픈소스 커뮤니티 기반의 컴포넌트들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고객 매출에 대한 마진의 45%는 저희가 커뮤니티 쪽으로 다시 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드리건 아니면은 뭐 물품을 사드리건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10%는 연말에 그 사회봉사단한테 기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세션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통 마이그레이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작년도 AWS의 주제로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고요. 지금 금융 쪽이나 아니면 공공 쪽이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사용을 허용을 하고 법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니즈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환, 이주,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용어거든요. 결국에는 사람이나 뭐 그 철새, 뭐 동물의 대규모 이동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대부분의 IT 인프라스트럭처로 지금 클라우드라는 용어는 워낙 메가 트렌드다 보니까 이미 대세인 언어로 되어져 있는 상태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또는 여기서 언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멀티 클라우드에 관련된 부분의 요건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쪽하고 퍼블릭 클라우드 쪽하고 연결하려고 하는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환에 대한 부분들 요건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공공 같은 경우에는 유닉스 시스템들 그리고 금융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굉장히 큰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옮겨야 될지에 대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세요. 대부분 이제 밀레니엄 세대 분들이 이제 취업을 막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한참 핫하게 개발하셔야 될 분들이 이제 30대 주류의 분들이신데 사실 이런 그림 보면은 저렇게 이사를 했었는지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 사진 찾아봐야지 볼 수 있는 혹시나 이제 아버지 세대에서 볼 수 있는 이사 방식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직접 낑낑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다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그냥 엔지니어죠, 뭐 엔지니어. 예, 직접 우리가 서버 렉부터 들어가지고서 뭐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뭐 클라우드로 날릴까 이런 류의 생각 같은 것들도 하셨을 거예요. 작업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다 스스로 해야 됐어야 되는 역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동 수단에 관련된 것들 정형화되어져 있지도 않은 상태였거든요.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게 되면 저는 그냥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게 IT 시스템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큰 기업에서 SI 관련된 부분 하청을 주게 되면 결국에는 예전부터 했었던 그 건설업의 현장하고 거의 시스템이 비슷하다 보니까 항상 이런 쪽하고 저희가 사는 쪽하고 매핑을 하게 되는데 이런 형태의 이사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주 방식에 대한 변화가 있는데 인사이트를 가지고 조금 생각해 보시는 분들 있으면 이사 방식이 바뀌었네. 무슨 방식이에요? 포장 이사에 관련된 부분으로 바뀌게 됐죠. 그리고 뭘 가지고 와요? 똑같이 생긴 박스를 가지고 오기 시작하거든요. 똑같은 크기, 똑같은 형태의 박스를 가져다가 집안에 있는 물건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넣고 이 박스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다 실으면 굉장히 빈틈없이 잘 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사 시스템 즉 뭐냐면 포장이사 형태의 시스템으로 이주 방식이 바뀌게 됐었죠. 여기서 딱 연상되는 현재의 IT 시스템에 대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네, 맞추셨어요. 네, 요거 포스트잇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관련된 부분에 내용을 연상을 하셨다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IT 트렌드나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라고 본인 스스로 칭찬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형태의 시스템을 점점 바뀌고 있거든요. 실제 컨테이너를 어디 가서 설명을 듣게 됐었을 때 예전에 부두에서 막 그 쌀 퍼올리고 하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제 요거에 대한 이주 방식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결국에 요즘에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아예 컨테이너로 집을 지어버리고요.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 컨테이너를 지게차로 들어가지고서 차에다 그냥 엎어가지고서 실어 날리는 형태. 즉 저희는 결국에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저희가 바라보는 데이터 센터 IT 시스템의 업무 애플리케이션들이거든요. 손 하나 안 건드리고 옮기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업체들도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VMware에서도 이번에 그 부스를 열어가지고서 설명을 하는 게 있지만 이제 VMware는 AWS 6월달에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VMware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 퍼블릭 클라우드 AWS 쪽으로 연결을 하게 됐었을 때 VMware의 vSphere에서 돌아가고 있는 VM을 그대로 떠서 AWS 위에서 동작시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 게 이런 그
개념 전체, 그러니까 내 물건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환경으로 이주를 시키고 싶을 때 굉장히 많은 그 그런 방법을 활용하려고 기업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990만 원이면 컨테이너 하나 만들어서 필요한 곳에 갖다 떠놓고 이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수는 없겠지만 미래에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업무 시스템 관련된 부분들을 떠서, 즉 이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점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저는 어디서 살아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내가 가진 물건들이 내가 다음에 살 곳에 가서 손쉽게 설치가 되어지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느 누구나, 특히나 실제 IT 시스템에 있어서도 어떤 고객들이나 같은 형태의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난 안 건드리고 싶어요. 왜? 문제 발생하는 것들을 원하지를 않아요. 특히나 기획부서와 운영부서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운영부서에 계신 분들은 뭐 하나 받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기획 쪽에서 열심히 만들어가서 뭐 블록체인 만들고 챗봇 만들고 AI 시스템 만들어서 운영 시스템 한다라고 그랬는데, 그쪽으로 넘기게 되는 순간 새로운 기술들을 공부를 해야 되고 어디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 기획 파트에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도 운영 파트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것도 사실은 이사거든요. 이사, 운영 시스템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케이스인데, 그런 것들이 스무스하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다 보니 실제 큰 엔터프라이즈 기업 쪽에서는 그런 것들까지도 물 흐르게 하자라고 해서 조직하고 프로세스를 바꾸고 그런 것들을 이제 통칭해서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아니면 엔터프라이즈 데브옵스를 만들어서 저희가 물 흐르듯이 ALM, 애플리케이션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를 만들고 싶어요. 이 요구 사항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결국에는 뭐가 됐건, 클라우드가 됐건 아니면 퍼블릭이 됐건 프라이빗이 됐건 아니면 여러 개의 클라우드 시스템이 됐건, 결국에는 트렌드가 나아가고 그 다음에 고객들이 가려고 하는 방향은 내가 어디 살건 필요는 없어. 단 내가 구동을 하고 있는 업무 애플리케이션에 관련된 부분이 물 흐르듯이 잘 흘러다니는 이동성하고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사를 가고 싶어요라고 그러면 이제 포장이사 업체를 지금 현재는 부르죠. 포장이사를 해야 되는데 다 똑같진 않잖아요. 업체들마다 견적이 다 다른 것처럼 실제 저희도 데이터 센터 마이그레이션 한다라고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업체를 불러요. 같은 세션을 하고 있는 굉장히 다른 업체들이 있는데 같이 불러가지고서 너희들은 얼마니라고 하는데,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오픈소스 컨설팅도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큼 잘 포장해서 넘기기 때문에 비싼 이유이기도 하고, 그만큼 비슷한 물건들을 많이 넘겨봤기 때문에 그 경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데이터 센터 쪽에서 애플리케이션들을 옮기거나 업무 시스템들을 옮기게 됐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무슨 용도예요? 그 다음에 시스템이 커요? 농이에요? 아니면 굉장히 큰 김치 냉장고예요? 아니면 조그만 그냥 그 간단하게 옮길 수 있는 뭐 그냥 그 물건이에요? 또는 고가의 전자장비예요? 아니에요. 이런 종류들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들을 보게 됐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넘어가진 않아요. 왜?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소위 말하는 근다리 장사를 하고 있는 박스를 보게 됐었을 때 지금은 딱 두 가지 종류만 나오게 되는데, 뭐냐면 유닉스 기반이냐 리눅스 기반이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유닉스 기반 위에 올라가 있는 소프트웨어들, 사실 이사를 시켜야 되는 소프트웨어들이 어떻게 생겨먹은 놈들인지, 그게 진짜 등급 업무를 따지게 됐었을 때 진짜 중요한 업무냐 아니냐가 또 여기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엔터프라이즈 쪽은 자바를 많이 쓰니까 와스 쓰겠죠. 자체 개발한 패키지형 자바 쓰겠죠. TP 모니터 같은 뭐 C나 턱시도 아니면 뭐 티맥스 이런 것들을 가져다 쓰겠죠. 그 다음에 SAP 이제 세션 밀번에서 하고 있는 SAP 같은 뭐 SAP나 아니면은 뭐 CRM 패키지, 뭐 아니면 ERP 패키지 이런 것들 가져다가 사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근간이 되어지는 거의 토목공사 수준이거든요. 토목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전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사시킬 거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일반적인 케이스로 여기 난이도를 분류를 해놨는데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것들은 뭐냐면 집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서 시공돼 있는 것들. 지금 뭐냐면 집에 그 저희가 온도를 놓기 위해서 밑에다가 그 파이프를 전부 다 깔았어요. 그거는 구들장을 이제 뜯어내 가지고서 다 들고 가야 되는데 그거는 새롭게 할 수가 없거든요. 왜? 집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다시 설치해야 돼요. 밑에 있는 뭐 온수 파이프부터 시작해서 그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자체 개발돼서 컴파일 되어져 있는 C 애플리케이션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리컴파일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그래서 높은 상태. 그 다음에 높은 상태가 뭐예요? 데이터가 있는데 사는 집이 바뀌는 형태의 솔루션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이기종으로 넘어가게 됐었을 때 같은 그릇에 담기는 데이터들이다라고 그러면 얘만 떠가지고서 옮긴다든지 아니면 접시가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조금 더 괜찮은 곳으로 옮겨간다라고 하면 그닥 큰 공수가 들진 않는데 갑자기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 재료들, 데이터들이 바뀐다라고 하면 얘는 공수가 많이 드는 거기에 더 타이트하게 묶여져 있는 요즘에 이제 뭐 탈 오라클에서 오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오라클 파트너나 네. 탈 오라클을 하시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데 이미 고객사가 스토어드 프로시저로 덕지덕지 다 발라놨다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떼낼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우선은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됐었을 때 그래 리프트 앤 시프트로 먼저 한번 옮겨가 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차세대 때 고민해보자라고 하시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 요게 지금 마이그레이션 포장회사 견적했었을 때 거의 주로 나오고 요게 대부분 다 맨데이 수준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니즈가 굉장히 많아요. 결국 이사를 해도 사람이거든요. 시스템이 발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을 투입시키지 않으려고 해서 시스템들이 발전을 하거든요. 왜냐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항상 IT 시스템이 발전을 하게 되는 거는 전쟁이잖아요. 전쟁. 결국에는 무인 사람이 없이 그 다음에 시스템을 자동화시키면서 하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결국 항상 발생되는 문제점의 열의 아홉을 보게 되면 사람 실수가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이사를 하다가 뭐 갑자기 접시를 떨어뜨려가지고서 깨버려요. 이거에 대한 청구를 해야 되는데 못 하겠어요. 시스템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결국 휴먼 에러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운영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갑자기 어느 날 장애가 발생했는데 시스템 혼자서 뭐 다운이 되지 않는 이상 뭔가 이제 뭐 펌웨어나 아니면은 뭐 그 천지 재해 같은 것들이 나와가지고서 다운이 되지 않는 이상 뭔가 배포를 하고 난 이후에 에러가 발생을 하고 항상 그러는데 결국에 물어보면은 아무도 손댄 사람이 없는데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근데 그 결국에 다 찾아보면 사람이 뭔가 설정을 바꿨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새로 배포했거나 이제 그런 그 에러부터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있는 솔루션들이 AWS 마켓플레이스에 등록이 되어져 있는 이사시켜주는 솔루션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뭐 ATA 데이터야, 클라우드 인디어, 뭐 레이스미, 그다음에 클라우드 벨록스 이런 것들 여기 중간에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플레이스로 오르는 게 있는데 이것들의 특징이 뭘까요? 공통적인 게 있어요. 여기 태생. 요 각각 솔루션들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실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솔루션으로 시작하는 회사들이 아니에요. 뭘로 시작했을까요? 뭘로 시작을 했을까요? 이 회사들은 무슨 그 비슷한 단어만 나와도 돼요. 어느 분이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재해복구 솔루션부터 시작을 해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 솔루션들이 DR 재해복구 기존에 있었던 그 주 데이터 센터에 있는 시스템들 그대로 로 데이터를 복제를 해서 DR 쪽으로 만들어 놓고 하는 그쪽으로 하다 보니 그거에 대한 기술이 있으니까 로 데이터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쉽게 갈 수 있는 이유가 타이 클라우드 쪽의 코어 속성을 알게 되면 빨리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저희가 그 만들어 놓은 솔루션의 핵심 엔진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4시간 안에 클라우드 쪽에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조금 개발 능력이 되신다라고 그러면 예. 요거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다가 직접 만드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는 여러분들보다 좀 더 빨리 만들었기 때문에 예, 좀 더 고민을 많이 했었을 거고 문제가 발생했었던 것들을 많이 패치를 한 거고요. 자동화를 하게 됐었을 때 저희 그 코어는 뭐냐면 중앙에 그 플레이스라는 쪽의 솔루션이 이제 중앙에 존재를 하고요. 이따가 뒤에 설명이 되겠지만 OS 분석기가 사실 분석을 쭉 해요. 디렉토리는 어떻게 생겼고 파일 시스템 구조는 어떻게 되어져 있고 디바이스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를 코어에 있는 엔진이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치게 되면 원격에 파이썬 스크립트를 심어서 파이썬 스크립트가 전체를 전부 다 끄집어낸 다음에 제이손 데이터로 서버 쪽으로 보내는 작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저희가 템포러리 저장소를 이용해서 DD 명령을 이용해서 원본 OS, 이건 이제 리눅스 같은 케이스거든요. 원본 OS를 스냅샷을 쭉 뜨기 시작해요. 스냅샷을 떠서 스냅샷 떠진 이미지를 템포러리 저장소로 막 끌어당기거든요. 끌어당긴 DDA에서 발생한 로우 파일을 아마존 AWS 쪽으로 압축된 SCP로 S3로 미친 듯이 올립니다. S3를 올리고 그 이미지 저장소로 S3가 되어져 있죠. 혹시 AMI를 직접 그 여러분들 스스로 걸로 구성해 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내가 직접 AWS AMI를 내가 가진 내 로컬에 있는 그 VM 이미지를 가져다 VMDK 같은 것들이 익스포트 받아가지고 아마존의 AMI로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CPU, 그러니까 그 램 디스크 관련된 부분의 아이디, 그다음에 CPU 커널 관련된 부분들 아이디를 이제 매핑 시켜서 아마존 클라우드 환경의 커널에 맞춰주게 되면 실제 거기서 부팅을 시킬 수 있거든요. 저희 이미지 그대로 그런 방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요때 이제 볼륨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AMI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기법을 통해서 코어 프로세스를 만들었어요. 요거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작동을 어떻게 하냐면 이건 너무 기술적으로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실제 에이전트 없이 아까 파이썬 스크립트가 부트로더를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부트 이미지, 그다음에 시스템 커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그랍에 관련된 부분들, 네트워크에 관련된 부분들. 왜냐하면 여기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코어 쪽에서 움직이는 게 뭐냐면 부팅에 관련된 그랍,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그랍 관련된 부분의 컴퓨터가 전부 다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센터에는 자기들이 스스로 묶인 IP들이 있어요. 근데 AWS 가는 순간 그 IP는 완전히 사용할 수 없는 IP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시스템 컨피그 단에서 AWS에서 사용이 가능한 IP 형태들로 바꾸고 AWS 제공한 DHCP를 얻어서 스스로 그 이미지에 있는 그런 IP 정보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요 순서대로 작업이 진행이 되어져서 가장 심플하게 그 옮길 수 있는 거는 여기는 좀 복잡해요. 부트 쪽 이미지, 부트로더와 시스템 커널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빼내는 거는 약간 좀 복잡한데 심플하게 옮길 수 있는 거는 데이터 이미지거든요. 500기가 데이터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 얘는 그냥 디드로 말아가지고서 뜬 다음에 EBS 볼륨으로 만들고요. EBS 볼륨을 저희가 새롭게 생성된 AMI의 볼륨으로 그냥 어태치 시켜버리면 하나의 OS가 그대로 만들어지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되어지는데 실제 이게 이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태값의 그 내용을 여기다가 적은 거거든요. 가장 처음에 뭘 하냐면 create raw 파일이라고 그래갖고 소스 서버의 디스크 내용을 raw 파일로 디드로 딱 디스크 레벨의 바이트 단위로, 그러니까 비트 단위로 긁어가지고서 raw 파일로 저장을 시키고요. 그거를 업로드 S3, 요거는 이제 실제 솔루션의 그 스테이트 상태값이 계속 바뀌는 걸로
실제 솔루션 내에서도 상수값으로 정의되어져 있어요. 이거 오픈 소스로 공개를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 보실 수 있는데, 그리고 로 파일 S3를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로 파일 S3에서 다운로드를 되어지고 얘를 컨버팅을 합니다. 그래서 컨버팅을 아마존 형태의 이미지로 컨버팅하는 작업을 한 다음에 인스턴스 관련된 AMI로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EBS 데이터 볼륨으로 떨어진 EBS 볼륨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어태치하는 작업, AMI 생성하고 그걸 어태치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를 AMI 형태로 만들었다라고 그러면은 다시 그 템포럴 인스턴스, 요때 만들어진 AMI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IP도 바꾸고 커널 관련된 부분의 설정들을 쫙 바꾸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AMI가 생성되면 그것들을 이제 런치를 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데, 여기에 부수적으로 더 딸려 있는 것들은 AWS 콘솔에 접속하지 않고 그냥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마존 SDK를 이용해서 콘솔을 그냥 저희가 직접 만든 콘솔에서 뭐 VPC 생성부터 시작해서 시큐리티 그룹 생성, 뭐 각종 모든 작업들을 직접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이트가 있는데요. roro.place.io라고 하게 되면 접속하셔서 그냥 회원 가입하시면은 하나를 직접 AWS로 그대로 마이그레이션 해볼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가 나오게 되고요. 이런 화면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들어가게 되면은, 아니면 이따가 저희 쪽 그 S14번에서 부스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11시 10분하고 2시에 데모 세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화면을 가지고서 그때는 AIX 요 기능 중에 특징, 리눅스만 옮기면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서 AIX 시스템을 읽어드려서 아마존 리눅스 이미지의 컴포넌트로 바꾸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로로라는 걸 핵심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로 이것만 가지고서는 저희가 계속 그 오픈소스 플러스 솔루션 회사로의 이전을 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왜 고객들이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했는데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부분들 운영하던 쪽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사를 갔더니 되게 웃기는 현상이 하나 발생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 유닉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형태였는데,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 베이스는 전부 다 리눅스고, 퍼블릭 클라우드의 비용 이점을 살려봤더니 나중에 5년짜리 TCO를 확인해 본 순간 소프트웨어 가격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결국에 기존에 있었던 미들웨어, 와스, 뭐 웹로직, 그 다음에 뭐 사용 패키지 이런 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결국에는 전부 다 고객들이 눈을 오픈소스 쪽으로 돌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단어를 이제 그 버즈워드다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핵심적인 키워드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한참 작년부터 떠들고 있는 뭐예요?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애플리케이션,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서 돌고 있었던 애플리케이션은 공룡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일로된 그 큰 시스템들이 많았는데,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용어를 가져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적용을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른 세션에서도 뭐 무슨 MSA다라고 그래갖고 기존 애플리케이션들을 자르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네이티브 처음 들어보신 분은 없으시겠죠? 네.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의 장점은 뭐예요? 업무 시스템, 예전처럼 유닉스 업무 시스템에 20개의 웹로직 뭐 아니면은 인스턴스들, 웹스피어 인스턴스들을 돌리고 업무 시스템 20개를 여러 개의 와스에 클러스터 시켜서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무식하게 업무를 돌리시면 안 돼요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고, 클라우드로 갔으니까 업무 시스템 하나를 작게 쪼개고요. 요청이 많이 들어오게 됐었을 때 얘를 스케일 아웃 형태로 유연하게 대응하자가 사실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업무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유연성에 관련된 부분들, 운영 관점에서는 애플리케이션도 분산시켜야 되는데 이걸 왜 분산시켜야 돼? 라고 하는데, 결국엔
나는 A라는 업무 시스템이 부하가 많아가지고서 스케일 아웃 시키려고 그랬는데 기존의 전통적인 유닉스 인프라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한다라고 그러면 덩달아서 이 같은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B, C, D 업무까지 스케일 아웃이 되어버리는 약간 골 때리는 아키텍처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요청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결국에 소프트웨어 비용이 증가를 한 이유는 뭐냐면 분산의 형태로 가다 보니 인스턴스가 자동적으로 증가가 되고요. 인스턴스 자동적으로 증가가 되다 보니 X86으로 가게 되면 코어 수가 많아져서 소프트웨어 비용이 올라가더라라고 고객들이 한결같이 다 얘기하세요. 그러면 자르시고 최대한 나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르세요라고 얘기하고 이사를 시켰었을 때 그 자르는 방법들을 가지다가 어떻게 어디에 잘라야 돼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씨 잘 안 보이시죠? 요거 여기는 빠져 있죠. 여기는 AWS 하나만. 네, CNCF다라고 그래갖고 요 그림 처음 보신 분 계세요 혹시? 많이 보셨죠? 우리네 세션은 대화가 잘 안 돼요 항상. 네, CNCF다라도 만약에 처음 보셨다라고 그러면 꼭 보셔야 돼요.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부터 프로비저닝 레이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ECS 뭐 EKS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가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컨트롤하는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에 뭐가 있어요? 쿠버네티스가 존재를 하고 있고 지난주에 진행됐었던 뭐 G모사의 새로운 쿠버네티스 엔진인 뭐 A 뭐로 시작하는 그게 여러 개의 클라우드를 넘나들 수 있게끔 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업무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들기 위해서 쪼개려고 하다 보니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뭐 젠킨스, 레디스, 뭐 몽고DB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오픈소스 컴포넌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 고객들 요구사항이 어떻게 되냐면 재료는 이렇게 많은데 저희 쪽의 업무 시스템을 봤더니 뭐 여기에서 쿠버네티스 요만큼 여기에 뭐 여기에 뭐 도커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젠킨스를 사용하고 뭐 그다음에 CI/CD 관련된 부분들은 뭐 아틀라시안의 솔루션을 쓰고 하는 이런 요건들이 이제 계속 발생을 하면서 나오게 되고 플랫폼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되어져 있고 모니터링에 관련된 부분들 EAK로 하고 뭐 시스템 SMS는 뭐 자빅스로 뭐 도배를 하고 싶어요. 이런 요청 사항들이 이제 계속 발생을 하게 된 상황이고요. 여러분들이 IT 시스템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 요 그림을 보고 최소한 하나씩은 쓰실 줄 아세요. 각각 개별 컴포넌트 쓰실 줄 아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거 묶어가지고서 시스템 연결되게끔 한번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면은 못 만드세요. 어렵거든요. 연계시키기가.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저희가 주로 하는 영역이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 보신다라고 하면 CNCF 그림 꼭 보시고 여기에 있는 그림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어떻게 생겼는지를 항상 확인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발상이 뭐냐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굉장히 비싼 애플리케이션 그 서버들도 전부 다 바꿔야 된다라는 조건이 나오게 돼서 저희가 오픈소스 미들웨어를 아예 그냥 만들었어요. 사실 만든다기보다 엔진X 관련된 엔진, 그 다음에 톰캣 엔진, 그리고 아파치 엔진을 묶어서 실제 그 제2의 웹 프로파일 관련된 부분들을 컨테이너화 시키고요. 그 다음에 세션 클러스터링 관련된 부분들을 그 확장시켜서 스케일 아웃 형으로 만들어낸 와스를 저희가 이번에 같이 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아직 좀 지금 대시보드 정도까지 이제 더 만들면은 이제 베타 릴리즈가 나오게 되겠지만 요 나왔었던 것도 오픈 소스로 풀려고 하고 있어요. 화면은 전부 다 리액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서버 사이드는 자바하고 일부 파이썬 코드로 되어져 있어서 아마 그냥 코드만 가져다가 공부를 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컨트리뷰션 해주시면 더 좋고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케일 아웃의 가장 큰 그 단점이 뭐냐면 기존에 클러스터 시스템들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옮기게 됐었을 때 스케일 아웃에 대응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특히 어제 그 엠모 업체에서 이제 와서 저희한테 여쭤보는데 JBoss EAP라는 걸 쓰고 있는데 JBoss EAP라는 거는 인피니스팬이라는 클러스터 임베디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스케일 아웃을 시키려고 하게 되면 AWS상에서 스케일 아웃을 시키려고 하면 인스턴스가 복제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됐었을 때
클러스터 노드들끼리 서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하게 됐었을 때 일반적으로는 하부단에 세션 서버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서 뜨는 미들웨어들이 세션 서버를 도메인명으로 이렇게 접속할 수 있게끔 하면서 이제 움직이게끔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제 그런 형태의 것들, 그러니까 클라우드로 가게 됐었을 때 약점을 저희가 미들웨어 엔지니어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점들을 이제 보완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중앙에서 웹 서버 컨트롤, 그다음에 미들웨어 관련된 부분들 컨트롤을 하면서 전체 시스템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그냥 격가지로 같이, 격가지가 아니죠, 이제 저희의 주력이 될 건데, 그래서 관리하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는 스카우터로 APM을 넣고, 다 오픈 소스로 되어져 있죠. 스카우터로 이제 넣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GitHub에 저희 그 github.com/opensource 컨설팅이라고 치게 되면 저희가 쿠버네티스 쪽을 자동 프로비저닝 해주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 예전에 돌리라고 그래갖고 세션 클러스터를 시켜주는 모듈 되게 많아요. 한 40개 개 정도의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좀 기술들을 많이 녹여놓은 소스 코드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톰캣 같은 것들을 멀티 도메인으로 관리하는 스크립트까지도 전부 다 올려놨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뭐도 있냐면 오픈스택 배포 자동화 해놓는 스크립트도 전부 다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GitHub에 여기 github.com/opensource consulting이다라고 들어가 보시면 관련된 저희가 오픈으로 공개한 각종 자동화 스크립트부터 뭐 엔서블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자동화 스크립트부터 미들웨어 관리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솔루션들이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져 있으니까요. 만약에 필요하시다라고 그러면은 사인하시고 저희 쪽 컨트리뷰터로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 그림이 있었잖아요. 클라우드 랜드스케이프 그림이 있었는데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직접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나머지에 관련된 부분들은 선수에게 맡기거나, 항상 저희 말씀드리는 거면 제발 좀 내재화 좀 하세요라고 고객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요즘에 클라우드 쪽을 CNCF까지 하는 엔지니어들이 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부스를, 엑스포에 부스를 차리고 있는 업체들이 엄청나게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몸값 상승에 그것들이 요거를 잘할 수 있다라는, 패키징을 잘할 수 있다라는 거는 몸값 상승의 기회거든요. 그래서 CNCF에 대한 부분들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못하면 선수한테 맡기는데 그게 아니다라면 내가 선수가 되는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엔지니어로서 명예도 얻고 그다음에 자존감도 높일 수 있는 내가 선수가 되거나, 뭐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면서요, 컨테이너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하면서 그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요건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인지를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어요. 베스킨라빈스 트럭 보셨죠? 그 앞에 오픈소스 컨설팅 부스 있거든요. 그 부스는 또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요 앞에 베스킨라빈스 트럭이 이렇게 있는데 요 앞에 오시면 이따가 데모랑 선물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저희의 딱 요 단어입니다. 쉐어링 테크놀로지. 저희는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다 공개를 하고요. 슬라이드 쉐어 올리고 GitHub 쪽에 전부 다 오픈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growing together다라고 그래갖고 여러분들하고 항상 같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수가 되기를 원하고 그 선수가 됐었을 때 또 저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저희 회사의 이념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뭐 마이그레이션 관련된 부분들, 이런 니즈나 요건들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해서 불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감사드리고 피드백을 달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피드백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